네, 안녕하세요. 자,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3편의 영상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AI가 또 무엇이며, 그다음에 머신러닝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3편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3편 비디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그 내용을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참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이제 바닥에 깔려야 사실은 이해가 계속 이어지는 주제니까요. 꼭 한번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다져놓고 이 다음 영상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자, 그럼 좋다. 머신러닝이 대강 뭐 그런 컨셉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뭐 데이터를 뭐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패턴과 규칙을 도출해내는구나. 스스로 도출해내는구나. 그런 과정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내가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한번 단 이야기를 한번 뭐 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뭐 답이라면 답이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그 CRISPDM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약어를 살펴볼까요?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입니다. 업계 공통 표준 프로세스, 무엇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업계 공통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그 CRISP라는 것은 사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나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프레임워크 같은 존재고요. 그 중에 특별히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업계 표준 공통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테니 자, 그럼 우리 마이닝이라는 단어는 졸지에 요즘 비트코인 덕에 유명세를 타고 있죠. 우리 채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에 나오는 그 마이닝하고 같은 컨셉이라는 게 아니고 마이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숨겨져 여러 가지 큰 덩어리 속에서 이 덩어리를 막 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건져내는 과정이 사실은 마이닝이죠. 금광이든 은광이든 구리광산이든 석탄광산이든 그 광부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산속에서 숨어 있는 금, 은, 구리, 석탄을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로 이제 비율을 전환을 해보면 산처럼 쌓여 있는 데이터 속에서 이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꺼낸다.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뭐 동의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머신러닝도 기본적으로 내가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가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마이닝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과 사실 머신러닝은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렇다 보니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업계 공통 표준 프로세스가 머신러닝에도 잘 맞는 겁니다. 실제로 이 CRISP-DM이라는 프레임워크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여요.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지금은 이 버전이 2.0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CRISP-D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현이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는 걸로 하시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제 뭐 이 각 단계 이름은 일단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중간에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 단계를 다시 거쳐가지고 첫 단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체 단계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업무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이해가 뭘까요? 업무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어제란다. 지난 영상에서 그 계란 선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상기해 보시면 제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질문의 답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계란을 선택해야 되니라는 답을 나는 컴퓨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통해서 물어봤냐면 데이터를 줘서 물어봤어요. 과거의 나의 슬픈 계란 구매의 이력 역사를 컴퓨터한테 주고 야, 네가 이걸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계란을 고르면 좋겠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컴퓨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나의 질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컴퓨터한테 줘야 되는 데이터가 달라지겠습니까? 같아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즉, 나의 질문이 무엇이냐를 먼저 확실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질문을 확실히 내가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확실히 정의하고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가 무엇이 있겠구나라는 데까지 정리를 해놓는 것이 업무 이해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영업팀이 있습니다. 영업팀의 최대 목적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계약을 따와야죠. 무조건 수주를 해야죠. 그게 영업팀의 존재 목적이죠. 그럼 이 부서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영업사원이 지금 한 10명의 고객을 지금 만나면서 10개의 계약을 따오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 수주한 게 아니고 따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의 계약 중에서 정작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수가 무엇이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딜에 더 많은 에포트를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테니까.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얘가 구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질문은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수가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해요. 자, 여기에는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마케팅 팀에서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내용은 뭘까?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 이벤트를 주최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받았고 자 그러면 어떤 주제로 누구에게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뭐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던가 아니면 뭐 영업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주제로 누구에게 이벤트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과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뭐 두 가지 질문 모두 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면 컴퓨터한테 소정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관련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주 내역 같은 거를 참조하면 수도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러했던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윈했어. 근데 이러했고, 이랬고, 이랬고, 이랬던 상황에서는 페일했어. 자, 이런 데이터를 쭉쭉쭉쭉쭉 받으면 이 과거 내역을 봤을 때 지금 지금 너의 딜 상태는 이렇고 이렇고 이러네. 그럼 얘는 윈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라고 이건 질이고,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딜의 윈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과거 수주 내역에 대한 데이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뭐 또 심플하게만 보자면 과거의 이벤트 수행 결과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과거에 뭐 여기서도 뭐 이렇고 뭐 이런 이벤트를 이런 현상 상황의 데이터 어떤 이벤트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수행했더니 그때 뭐 돌아왔던 뭐 고객들이 관심을 표명했던 고객이 한 뭐 10명 정도 됐다. 또 뭐 이랬는데 이럴 때는 8명쯤 됐어요. 그러니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지금 가장 뭐 관심을 표명한 고객의 횟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벤트는 뭐 이런 성격의 이벤트예요. 라는 답을 얻고 싶을 거겠죠.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이벤트 수행 결과, 과거 수주 내용, 데이터 자체가 질문에 의해서 전혀 다른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업무 이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하면, 내가 지금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얻고자 하는 답이 무엇이냐? 그죠? 그 질문이 무엇이며,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 정도만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이게 중간에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요. 질문은 하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 수주 내역을 살펴볼 수도 있고 어? 이거를 과거 수주 내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게 좋을까? 무슨 현재 그 10명의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서베이 결과가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딜의 윈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서베이 데이터로 해결한다던가. 옵션 1번, 옵션 2번이죠. 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해답을 구하는 방식은 사실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질문 자체가 달라도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것은 당연한 거지만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데이터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업무에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답을 구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일단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냐, 1번을 취할 거니, 2번을 취할 거니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해결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의가 되겠죠. 이 과정까지를 거치는 것이 업무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크게 어떤 사람, 이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업무도 알고, 데이터도 알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협의를 하는 과정,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그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그 답을 얻고자 할 것이며, 그 질문에 이 답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며, 이런 내용을 그 결정을 하려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취해져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런 형태, 이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즉, 머신러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머신러닝 혹은 뭐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요즘 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으아. 자, 크게 이렇게 세 명의 이게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사람 수는. 어쨌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이며 그러면 그 각 방안별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런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안, 잠재 고객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로 뭔가를 해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라고 방침을 정하고 그런 필요한 데이터가 뭐니? 고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야 됩니다. 야, 어느 고객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서베이에 답을 해주겠어? 얼마나 성실하게 답을 해주겠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뭐이겠어? 그러면, 이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건 실제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구나. 그러면, 얘는 포기.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갑시다. 과거 수주 내역에 대한 으로 접근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 수주 내역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사내에 존재하나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 이런 데이터들은 금방 확보 가능하고 어떠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도 업무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업무 전문가가 얘기해. 이런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데이터 전문가가 딱 봤을 때, 안타깝게도 그 데이터는 지금 사내에는 없습니다. 그럼 업무 전문가가. 그럼 이걸 어떻게 외부에서 확보를 하던가 다른 채널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은 외부에 무슨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 데이터는 이렇게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 항목을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좋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수가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 수주 내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을 구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우리 사내에 바로 원천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으니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채우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얘를 대체를 하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면 과거 수준 내역 접근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면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계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CRSPTM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업무 이해예요. 사실은 이 단계들이 말이죠. 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보면 데이터 이해 단계에 지금 제가 또 한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막 이렇게 딱 부러지, 야, 그럼 1단계 클리어, 2단계 도입,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게 물을 듯이 사실은 또 흘러가는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긴 개념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까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기까지 뭐 문제가 질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안을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실 이 단계가 2단계까지 해결한 걸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2단계까지 해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 벌써 시간 20분이 넘었네요. 자, 일단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사전에 질문을 정의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정의하고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만 이해를 해주셔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벌써 20분 넘었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